아, 네. 그냥 그러니까 자식에 그리웠죠. 대한 무관심이라고 표현해도 물론 마음속에는 네. 충분히 그걸 가지고 계셨겠지만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그 아버지가 하셔야 될 그 예술 예능에 대한 그 깊이가 더 크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 배우신 분들도 많아요. 가수 남진 씨도 배우고 한참 후에이지만 이선희 씨도 와서 배우고 뭐 어떻게 그러니까 괜히 아버지 말씀하니까 굉장히 말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러면 키워주신 분은 누군가요? 그러면 나를 키워주신 분? 많아요. 그러신가요? 네. 우리 박초월 할머니께서도 키워주셨고 또 박초월 할머니의 언니 되시는 할머니도 키워주셨고 큰아버지 집에서도 잠깐 컸고 아니 그래도 키워주신 할머니께서는 그래도 손자인데 잘 해주지 않으셨나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실 박초월 할머니께서는 이모 할머니세요.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 친할머니죠. 양자로 했어요. 사실은 이모 할머니신 거예요? 예. 친할머니가 아니라. 또 우리 할머니는 약주를 좋아하셨어요. 거의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러니까 내 할머니는 또 그만큼 또 외로우시고 막 이제 저를 키우시다 보니까 절 데리고 이렇게 자꾸 죽으려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몇 번 그 연탄불을 피우고 저는 나가고 싶어서 막 그러고 막 그 어린 나이에 기억들이 다 평생 가잖아요, 사실. 큰 상처가 되셨겠네요. 그럼 평범하지도 않으시고 또 어찌 보면 내 편 하나 없는 외로운 그런 상황에서 방황하는 시간들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막 어떤 대상이 만들어지면 막 욕도 하고 하늘에 대고 욕도 하고 그러면서 뭐 다시 또 돌아오잖아요. 그 마음이 돌아오면서 제일 두려웠던 건 나쁜 사람이 될까 봐. 가장 나쁜 건 제가 생각할 땐 도둑질하고 깡패 그것만 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컸어요. 그거 뭐. 혹시 집을 나가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은 없어요? 가출요 가출 같은 거. 저는 가출은 참 누구보다 빨리 했어요. 아니 설마 재미보다 빨리 했겠어요? 너 언제 했니? 저 중학교 때요. 나보다 느려. 그래요? 예, 저는 재미가 지는 졌네? 좋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막 이럴 때부터 그때부터 가출. 저는 가출이라 봐야 일단 뭐 초등학교 3학년을 세상에 누가 취직시킬 때도 없고 중국집을 다른 중국집을 무조건 들어가가지고 저 배달하겠다고. 그 어린 나이에? 야. 그래가지고 너무 불쌍해 보였던 거가 봐요. 애가 막 그러니까 방에 눕혀서 재우고 근데 여기 속에 이제 초등학교 그 명찰 있잖아요. 느닷없이 전화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받아가지고 너 거기 왜 있냐고. 막 그래가지고 벌벌 떨고 막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또 그 아저씨가 잡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고요. 그럼 아버님 때문에 가출을 뭐 결심하시거나 나가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자꾸 그 아버지랑 저랑 사이 떨어뜨리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옛날 얘기니까요. 저도 뭐 옛날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랑 전화 통화도 못 해요. 근데 아버지는 항상 가난하셨어요. 그 돈보다는 그냥 음악에만 늘. 근데 그 없으신 분이 누굴 돈을 빌려주셨나 봐요. 근데 친척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좀 돈을 좀 받아오라더라고요. 그때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저 아버지께서 그때 빌려줬던 돈 좀 받아오랬는데요. 그랬더니 아유 밥 안 먹었지? 거기서 밥상을 막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 전화 받아봐라. 그랬더니 돈도 못 받은 놈이 거기서 밥을 왜 먹고 있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떨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떨기 시작. 그러더니
몽둥이 가져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나이가. 지금은 뭐. 그래, 나이 돈을 못 드시죠. 받고 집에를 들어가질 못하고 그러네요. 집에 못 계속 들어가서 방황하셨다는 무서워서. 바깥에서 그렇게 방황하셨다는 되시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구나. 편집 잘해주세요. 큰일 나, 진짜. 진짜. 네. 아버님 조금만 더 할게요. 아버지. 언제 가장 원망스러웠을까요? 저는 아버지 원명은 이제 덜 하고 싶고요. 네. 아버지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도 굉장히 저랑 같은 환경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 아버님도 아버지도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박철 할머니 한테 양자로 가셨는데 네. 아버지도 그렇게 안 하고 싶었지. 그게 또 대물림 된 거예요. 이해가 되면서 안 되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이제 학교 얘기를 하자면 고등학교 때 무렵에요. 이제 그때는 이제 아버지랑 살기 시작해요. 네.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어느 날 교과서를 네. 둘을 들으신 거예요. 공부를 하도 안 하셔. 네. 네. 아예 못하게. 죄송합니다. 아직도 나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려네요, 진짜. 아예 한 번 더 하지 기억나는 건 이제 네. 비가 막 내리는데 네. 저를 내밀더니 책가방에 있는 책장에 꽂혀 있는 책을 네. 그 바닥에 다 버리셨어요. 저런. 그 흙탕물에. 예.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공부를 별로 하고 싶지 않잖아요. 저 책을 다시 담을까 말까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담는 척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죽는 척은 해야겠다. 그럼요. 책장을 하나하나 닦기 시작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닦고 또 닦고 내가 책 한 장 한 장 이렇게 열심히 넘겨본 게 처음이에요. 그렇게 공부했으면 좀 했을 텐데. 네. 다음날 책가방에 이제 책을 넣고 학교를 가는데 불어가지고 예. 책이 다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쵸, 예. 근데 저는 음악을 그렇게 배우고 싶었었어요. 음악을 하는 걸 굉장히 반대하시고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네가 무대에서는 건 화려하게 보일 줄 몰라도 무대 뒤는 굉장히 비참하고 그리고 1등 안 되면 쳐다보지도 않는다. 거품에 불과하다. 나왔을 때는 수두룩히 쌓였지만 그게 좀 시간 지나면 그냥 물에 불과하고 얼굴 알려줘봐라. 너 먹고 살려고 자식들 키우려고 리아카 하나 끌 수 있겠니? 너무 힘들다. 넌 그렇게 살지 마라. 네. 저희가 프로필을 보니까 국악 예고를 가셨어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안 분위기상 학교를 진학하게 된 건가요? 관심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네. 국악에 대한 관심. 하도 공부를 못하니까 고등학교 안 가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아버지께 가야금을 배우게 돼요. 그 반대를 네. 음악을 반대를 하셨지만 예. 학교 진학을 위해서 예. 가야금을 직접 전수 받으신 예. 거예요? 특기생으로 가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야금을 네. 이제 직접 아버지께 배우게 돼요. 그럼 국악에 대한 재능이 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국악, 음악을 타고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댁에 놀러 가면 학원 하시면 네. 이제 방학 때 그때 가잖아요. 네. 가면 이제 아버지 나가시는 거 몰래 확실하게 이제 나가신 거 확인하고 제가 북치를 들고 이제 치기 시작한 거죠. 덩기 툭 닦고 덩 툭 닦고 툭 닦고 치면 근데 아버지 그날 지갑을 놓고 가셨다고 그러더니 야 누구 가락이 이렇게 좋길래 네. 누구냐 도대체 누가 친 거야? 네. 그 일하는 누나가 예. 광호가 쳤는데 이렇게 대로 나오라고 엄청 얻어맞았잖아요. 가락이 그렇게 좋다 했는데 좋다고 했는데 좋다 아들이 했는데. 음악을 한다니까. 오. 너 우리 학원에서 안 배우고 어디 가서 배워? 발전 속도나 그때 아버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놀래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러고. 그 정도 예. 동감하셨어요. 왜냐면 3년 과정을 네. 일주일 만에 쳤어요. 아니, 3년 했던 분이 정말 못 치신 분 아니에요? 국악은요. 그것도 그렇고, 예. 하루 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깊이 내면에 있는 소리를 내기 위해선 민요를 몇 년을 쳐야 돼요. 근데 저는 민요 과정이라는 걸 띄고 예. 그냥 바로 선조가 들었기 때문에 짧을 수밖에 없었고요. 와. 제가 태어날 때부터 들리는 소리인데 네. 그러니까 다음 멜로디를 대충 알겠는 거예요. 하도 들어서. 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음악을 가르치시면 그 다음 게 요랬던 것 같다고 나름대로 치면 네.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했는데요. 그럼 그 다음 거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배우면 또 그 과정 받고.
그때 저를 가르쳐 보시고 처음으로